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같이 버터 스펀지 케이크 공리법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버터 스펀지 케이크 공리법 요구사항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배 앞에 각 재료를 계량하여 재료별로 진열하는데 6분, 재료가 6개죠. 6분 되겠습니다. 공리법으로 제조하시오. 공리법. 반죽 온도는 25도를 표준으로 하시오. 그리고 반죽의 비중을 측정하시오. 제시한 팬에 알맞도록 분할하시오. 반죽은 전량을 사용하여 성형하시오. 등이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합표를 같이 보도록 만드는 과정 배합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터 스펀지 케이크는 이제 공리법과 변리법이 각각 시험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리법과 변리법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달걀을 흰자 노른자로 나누어서 반죽을 만든 다음에 섞으면은 나눌 별자에서 변리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달걀을 흰자 노른자 함께 거품을 일으켜서 반죽을 만들면 함께할 공자 써서 공리법이라고 합니다. 버터 스펀지 케이크는 스펀지 반죽으로서 기본 재료가 박력부, 설탕, 달걀, 소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 재료를 넣고 제품을 만들면 제품이 좀 질겨요. 식감은 가벼우나 질감이 질깁니다. 마스크 때문에 질깁니다. 질겨요. 자, 그런데 이 버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버터를. 그래서 이제 버터를 집어넣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버터가 소포작용을 해요. 계란의 거품을 꺼트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계란의 거품을 꺼트리니까 가능한 거품을 꺼트리지 않으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오늘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만드는 과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리법인데 공리법을 만들 때 더운 믹싱 방법과 찬 믹싱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수업을 하고 있을 때가 11월 달입니다. 오늘이 11월 10일. 날씨가 좀 춥죠. 날씨가 추운 이런 계절에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추워질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에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같은 공리법이라 할지라도 더운 믹싱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더운 믹싱법이라 하면 중탕이 들어가요. 중탕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여름에도 이제 훈련생들에게 이제 더운 믹싱법을 권합니다. 그 이유는 반죽의 온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품을 소포시키지 않고, 즉 꺼트리지 않고 반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좀 어렵습니다. 이 버터 스펀지 케이크에 이 버터를 집어넣을 때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게 더운 믹싱 방법을 이제 보내드리는데, 더운 믹싱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달걀 한번 중탕을 하기 때문에 이 거품이 좀 안정감이 있어요. 거품이 잘 올라올 뿐만 아니라, 거품이 잘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거품이 잘 꺼지지 않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운 믹싱법을 쓰라고 이제 많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달걀을 풀어줍니다. 시험장에서는 믹싱볼에다가 바로 달걀을 풀고 설탕, 소금을 집어넣고 중탕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그래서 스텐볼에다가 4호 스텐볼에다가 달걀을 푸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큰 시험장에서 1호, 2호, 3호, 4호 가장 큰 스텐볼에다가 달걀을 푸시고요. 그 다음 스텐볼에다가 물을 담아서 끓이시면 좋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먼저 풉니다. 달걀을 풀고 설탕, 소금을 집어넣어요. 이때 달걀을 잘 풀지 않고 설탕, 소금을 집어넣으면 달걀의 노른자와 설탕이 엉겨가지고 좁쌀 같은 덩어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달걀을 충분히 풀어준 다음에 설탕, 소금을 붓고 균일하게 또 섞습니다. 균일하게 섞고 난 후에 뜨거운 물에다가 올리는 거죠. 이때 물 온도는 팔팔 끓는 물이 아니라 70도 정도 되면 좋겠습니다. 70도. 그래서 70도 물에다가 43도로 중탕을 하면 좋겠습니다. 43도로. 이때 이제 중탕 온도는 달걀의 온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간혹 학생들이 이게 43도가 물의 온도로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의 온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달걀과 설탕, 소금을 집어넣고
데우는 달걀, 설탕, 소금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43도까지 중탕이 되면요. 그 다음에 믹서볼에다 부어요. 믹서볼에 붓고 믹서에 장착을 한 다음에 고속으로 휘핑을 합니다. 처음부터 고속입니다. 고속으로 휘핑을 해서 80% 정도 휘핑을 하는데 80% 정도 휘핑이 되기 전에 너무 차가워지면 그냥 중속으로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차가워진 상태에서 고속으로 돌리면 거품이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80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그냥 중속으로 돌려서 1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80은 이제 참고사항이고요. 믹싱볼이 차가워지면 그냥 차갑게 되면 중속으로 바꿔서 100%까지 올립니다. 그렇다면 달걀 거품이 100%를 어떻게 확인하냐? 어떻게 확인하냐면 나무젓가락을 가져가거든요. 나무젓가락을 찍어서 들어 올렸을 때 매달려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찍어서도 하는데 손가락으로 하면 왠지 위생 점수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나무젓가락 준비해서 나무젓가락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나무젓가락으로 찍어서 들어 올렸을 때 이건 제가 영상으로 다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영상을 보기 전에 이 제조 공정 설명을 좀 보신 다음에 영상을 보시는 게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드는 과정이 머릿속에 개념이 순서죠. 제조 순서가 머리에 다 이렇게 들어간 후에 공정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닐라 향을 집어넣고 저속으로 균일하게 섞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믹서기로 하는 겁니다. 6번까지가 바닐라 향을 집어넣고 균일하게 섞는 것까지 믹서기로 하고 꺼냅니다. 꺼내요. 그리고 채친 박력분 집어넣고 고무주걱으로 가볍게 섞습니다. 현장에서는 대부분 손으로 많이 하는데 손으로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손에 묻어있는 반죽을 이렇게 하면서 착 하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때 빠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랩핑을 하기도 하는데 뭐 랩핑을 언제 혼자 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손에다 랩핑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고무주걱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무주걱으로 섞는데 고무주걱의 자루가 작기 때문에 손목 정도로 반죽에 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손목 정도, 손목까지는 반죽이 묻지 않으면 바닥에 있는 가루들이 대부분 안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좀 더 깊이 손을 집어넣어서 가루를 섞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집어넣어서 바닥을 긁어 올리면서 가루를 섞어 주십시오. 계란 거품 반죽에다가 채친 박력분을 부으면 박력분이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고무주걱으로 들어 올리면서 섞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중탕한 용해버터를 바로 붓지 마십시오. 중탕한 용해버터의 온도는 60도가 계절마다 좀 다르겠죠. 50에서 60도인데 오늘 같은 날은 60도 좋습니다. 60도로 이제 맞춘 다음에 그냥 바로 붓지 마시고 그 중탕한 볼에다가 중탕한 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탕한 그 끓는 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버터를 놓아가지고 이제 중탕을 시킵니다. 거기에 그러면 반죽의 일부분을 떼서 용해버터에다 넣고 섞어요. 그걸 애벌 반죽 만들기라고 합니다. 애벌 반죽을 만들고 난 후에 다시 본반죽에 갖다 부어요. 그래서 섞는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섞으면 섞을수록 거품이 꺼지는 게 현저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섞으면 많이 섞을수록 거품이 더 현저하게 꺼져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섞음으로 최소한 섞기를 통해서 섞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젓는 횟수를 최소화시키면서 균일하게 섞어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섞어대면 거품이 현저하게 꺼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반죽 온도를 체크합니다. 25도인지 확인하시고요. 반죽의 비중을 체크합니다. 반죽의 비중이라 하면 반죽 속에 혼입된 공기의 양을 의미하는 거고 실질적인 반죽의 공기의 양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물이라고 하는 비례값으로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용기에 같은 부피의 물무게와 반죽 무게를 측정합니다. 측정하는 순서는 먼저 물무게를 측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물무게를 측정한 컵에 있는 물을 버리고
그 컵에다가 반죽을 계량을 한 뒤에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물무게가 예를 들어 100g이면 반죽 무게는 55g에서 45g에서 55g이 나오면 맞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45 나누기 100 혹은 55 나누기 100 그 사이에 나오면은 비중은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중 체크를 끝내시고 시험장에서 제시하는 펜이 2호 펜일 수도 있고 3호 펜일 수도 있습니다. 2호 펜이면 6개 그리고 3호 펜이면 4개 감독관님이 정해주실 겁니다. 몇 개 하라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반죽을 균일하게 전량 나누시면 되겠고요. 굽는 온도는 작을수록 조금 높은 온도에서 그리고 짧은 시간 그 다음에 클수록 좀 낮은 온도 좀 길어지는 이런 식으로 굽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굽는 온도는 2호 펜 기준 160에 180 20분을 저는 적었고요. 3호 펜 기준 160, 175 25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상태를 보면서 나머지는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비중에 따라서 굽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비중에 따라서 굽는 시간이 달라지느냐면 반죽 속에 있는 공기가 열의 전도를 막습니다. 열의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낮을수록 굽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아셨죠? 같은 반죽 무게라면 공기가 많이 들어갈수록 굽는 시간이 길어진다. 아셨죠? 왜냐하면 부피도 커지고 그리고 열이 공기에 의해서 열 전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미리 올려놓은 참고할 만한 실기 영상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버전 1, 2로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채널에서 찾아보시면 제가 또 올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서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이론 강의는 끝내고 실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